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올해 장애인 국가공무원 인원을 법정 의무 고용 비율의 2배 이상인 380명으로 확정했습니다. 민생 지원을 위한 현장 인력을 중점적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장애인 국가공무원 선발 인원이 38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또한 고용안전망 강화와 범죄 예방, 방역 지원 등 현장 인력이 중점 채용됩니다. 지난 2일 인사혁신처는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직급별 선발 인원은 총 6,819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중 고용안전망 확대, 범죄 예방, 민생 지원 인력 등을 중점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의 채용 기회를 적극 보장할 방침입니다. 장애인은 법정 의무 고용 비율 3.6%의 2배 이상인 380명을 선발합니다. 저소득층도 9급 선발 인원의 법정 의무 비율인 2%를 초과한 161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됩니다.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된 경우 올해부터 응시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인력 중심의 선발 계획을 수립했다며 역량을 갖춘 인재들의 지원을 독려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그동안 다른 지원금을 받는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중복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타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내일 채용공제 지원을 받더라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장려금, 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장애인 고용장려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받은 타 장려금, 지원금의 금액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와 함께 청년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의 경우 지원을 받더라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청년의 고용 촉진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이달분 장애인 고용장려금부터 적용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가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들에게 지급되는데요. 이에 일환인 영아수당과 함께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일환인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지난 5일부터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동에게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의 지급 대상은 2022년 출생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오는 4월 1일부터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통해 받거나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올해 출생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2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받게 됩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때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입니다. 영아수당은 오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되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와 압류 방지 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와 동시에 일괄적으로 관련 수당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 수당과 지자체별 출산 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고양문화원이 다문화 가정에 전통 혼례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했는데요. 그 현장에 권용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귀에 익은 우리가락이 흥겨움을 더하는 고양문화원 앞마당에서 전통 혼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쌍의 이날 주인공은 모두 외국인 커플입니다. 취약 가정, 또 새터민 가정, 다문화 가정들에게 그냥 혼례가 아니라 우리 전통 혼례로 부부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아주 특별한 결혼식을 선물로 받은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덕담 또한 더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하기가 상당히 힘든 건데 문화원에서 이렇게 주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양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놓치거나 사정이 어려워 식을 올리지 못한 커플들을 위해 전통 혼례식과 함께 세간살림까지 안겨주는 따뜻한 나눔과 환대에 감사의 마음이 절로 납니다. We are really grateful to Korean government and all the Korean people, and we are happy to be part of Korean culture. They are all unique and very fun.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한국에서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데도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손님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 먼저 반기며 팔을 벌려준 고양시의 결단 사례에서 향후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이렇게 우리 외국인들이 이렇게 혼례를 치르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고양 시민으로서 더 행복하시게 우리가 뒤에서 많이 돕겠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한테도 특별한 도시 고양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기 다른 문화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인정하고 포용할 줄 아는 고양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오는 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고양 특례시의 새 시대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잘.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 전라남도가 새해를 맞아 노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5일 새해를 맞아 곡성 바울 요양원과 구례 원광 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용자와 종사자들을 위문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위문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간소하게 진행했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노인을 위로하고 돌봄과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2022년 여수상공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지난 4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여수상공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는 여수상공대상은 경영부문과 근로복지부문, 산업평화부문, 지역개발부문 4개의 부문으로 나눠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역동적인 조각 작품을 선보이는 류인 조각가의 오체투혼 기획전이 여수를 찾았습니다. 작품 70여 점을 여수시에 기증하겠다는 뜻도 전했는데요. 전시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7일부터 GS 칼텍스 예울마루에서는 구상 조각의 천재로 불리우는 류인 조각가의 오체투혼전을 주제로 한 기획 전시회가 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1회 국전 대통령상을 받은 여수 출신 서양 화가 고 류경채 화백의 막내 아들인 류인 작가는 대를 이은 천재 예술가로
첫 개인전부터 한국 조각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줘 주목을 받았습니다. 류인 작가는 홍익대 조속과를 졸업하고 국내외 구상 조각의 대표 작가로 발판을 굳히며 왕성한 활동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43살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면서 1997년까지 작업한 조각과 설치 70여 점을 남겼습니다. 과감한 인체 생략과 강인한 근육이 두드러지는 역동적인 모습은 인간을 올가매는 굴레, 억압 등을 벗어나기 위한 거센 몸부림을 표현한 작품 속에서 류인 작가의 철학을 느낄 수 있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 지금 예울마루가 올해 10주년 되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회 전시를 배병우 선생님이 하셨고 아마 10년이 된 첫 전시로 류인을 이제 마련하게 됐다고 그 담당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시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아버님의 고향이긴 하지만 유인이 그 평소에 저하고 여수 고향에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유인 작품이 이곳에 와서 이제 이곳에 어떤 미술관이 생기고 그런 기회가 되면 저희가 기증할 의사를 이렇게 미리 밝혔고 그 밝히는 의미에서 그 여수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유인 작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 유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떻게 고뇌를 하고 산 사람인지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류인 작가의 유족인 수채화가 이인혜 작가는 고인의 작품 70여 점을 여수시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의미 있는 뜻을 전달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작가 류인의 작품들은 다음 달 20일까지 GS 칼텍스 예울마루 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전북 남원시가 새해를 맞아 복을 주제로 특별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전시와 함께 여러 체험도 할 수 있어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보도에 신서유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가 준비한 행복이 넘치는 특별기획전을 오는 2월 2일까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전시합니다. 이번 특별전시의 주제는 복과 복입니다. 행복을 뜻하는 한자와 물고기의 한자를 활용해 언어 유희적 표현으로 이 전시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 특별전은 총 4가지의 전시 공간과 3가지의 체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의 복 전시 공간에서는 복어 모양의 종이에 새해 소망을 적어 소원벽에 걸어놓아 마치 전시 작품처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시에서는 전 세계의 복어들을 한 장소에서 직접 눈으로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체험 공간에서는 복어와 비슷한 형태의 풍선과 비눗방울을 활용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풍선처럼 빵빵해지는 그 형형색색의 다양한 복어들과 또 행복과 또 복에 관련된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체험 공간에는 모래놀이터 공간이 준비되어 장난감과 몰드를 활용해 바닷가를 연상하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번 행복이 넘치는 특별기획전은 전 연령대가 입장 가능하고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입니다. 1월은 새로운 목표를 다짐해보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참가자들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 용기를 갖고 새로운 꿈과 목표를 다짐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신서유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민참여 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국민 제안을 접수받습니다. 올해 국민참여 예산 사업은 총 71개 사업에 1,429억 원이 반영돼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 말까지 접수된 국민 제안은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2023년도 예산안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제한 가능하지만 대규모 SOC 사업과 같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제외됩니다.
국민 제한이 적격 판단을 받거나 정부 예산안으로 반영될 경우 우수 제한 인증서와 기념품, 상품권이 수여되는데요. 한편 국민들의 주재 공모, 투표를 거쳐 선정된 부동산 정책, 저출산 극복, 공교육 정책에 관해 홈페이지 댓글 토론이 진행 중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실시 중인 부처별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한 댓글 토론도 오는 4월까지 순차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 예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다음 달 4일까지 2022년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을 받습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교육부는 2022년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3만 명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예산도 지난해 대비 대폭 늘어난 140억 7,3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요.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연간 3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되면서 다수의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용권 지원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이 중국발 스모그로 뒤덮여 미세먼지가 짙습니다. 대기질이 좋지 않은 데다 24절기 중 마지막 겨울절기인 큰 추위가 오는 대안을 앞두고 강추위도 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더욱 힘써주셔야겠는데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는 등 호흡기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